아시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평균 월급이 그래도 아직 입학 전이어서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실라버스나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주대학교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교수님들께서는 영어로 말씀을 하시진 않고 강의 자료나 전공 서적 같은 경우만 이제 원서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께도 이제 여쭤보니까 실제로 카이스트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의 주 언어가 영어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저도 안 들어봐서 어떤 차이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저는 생명과인데 생명과랑 관련된 다른 과 중에 반외과도 있고 생화공도 있고 의과학과도 있는데 그런 과들의 전공을 들어도 졸업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과들의 전공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 여러 가지 과도 있고 한 과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거를 저는 입학을 이제 하게 돼서 알게 되었는데 학부 때는 기계공학과 하면 정말 역학 위주의 수업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 이미징 관련해서 전공을 선택을 했지만 기계과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가 기계과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를 본인이 속한 과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학한 연구실에서 희원이처럼 인턴 경험이 있다거나 하진 않아서 카이스트 자대 출신들의 경우는 저와는 다르게 개별 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을 하기 전에 학부생 때 그 연구실에 대해서 경험도 해보고 조그마한 연구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저보단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처럼 느껴졌고 학교 지리도 다 잘 알고 있고 교수님과도 저보다 훨씬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처음에 적응할 때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방학이라도 대전에 집을 구한다던가 해서 인턴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카이스트가 좀 인턴을 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받아는 되게 잘 받아주시는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생명과에는 로테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거를 입학 후에 경험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있어서 좀 자대생하고 타대생하고 그래도 그 차이를 좀 줄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도 좋으신 분이고 연구실 분들도 다 정말 선하시고 착하시고 제가 타대생이라고 막 무시하고 이런 점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대생인 선배들이 많으면 카이스트에 대해서 물어볼 점도 많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들도 많아서 그런 점은 오히려 저한테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집이 대전이다 보니까 인턴을 카이스트에서 많이 했어서 카이스트 자체가 막 낯설고 하진 않는데 타대생이라서 적응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연구실 자체가 이 장비를 내가 건드려도 되는지 이 물건이 비쌀 텐데 내가 했다가 망하는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지 타대생이라서 적응이 어려운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딱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건드려도 되는 건지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과연 제가 도와드려서 더 해가 되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장학생 기준으로 대학원 등록금 한 학기가 제가 알기로는 950 원래는 900 후반대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낸 금액이 75만 원 정도 네. 저도 75만 원. 그 75만 원도 5번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내는 금액이 한 15만 원 선인데 그러면은 사실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나요? 저도 아직 어쨌든 소속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생명과의 평균 월급이 그래도 아까 영은이가 말한 분할 납부를 해도 충분히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도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실은 컨택이 됐지만 아직 월급이나 그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쭤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생활이 궁핍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실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인건비가 적다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을 안 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저희가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굶어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대학원 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 저는 인건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공부를 하는데 힘드니까 인건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학비를 혼자 내고 자취방 월세도 혼자 내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받는 것 같아요. 하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카이스트가 정말 완벽한 평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 올라가려면 숨이 굉장히 찹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카이스트는 제가 20분을 걸어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자전거도 많이 탈 수도 있고 캠퍼스도 넓고 거위도 있고 생각보다는 대전이지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이랑 워낙 가까워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제 학부를 서울에서 다니다 보니까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확실히, 그리고 월세가 서울에 비해서 근처 월세도 훨씬 싸고 진짜 평지인 거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확실한 건 정말 카이스트 건물이 대부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롯데리아도 있고 학교에 카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저는 없었는데 이렇게 학교에 프랜차이즈가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구시설이 확실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카라를 가봤는데 공동 현미경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오픈되어 있다는 게 시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을 가게 되면 인턴이 정말 꼭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과 같은 경우는 특히 석박 통합밖에 없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내가 대학원에 잘 맞을 수 있을지는 정말 꼭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이스트 인턴을 하는데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기숙사 방을 구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단기로 방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카이스트에서 학부 때 인턴을 해보고 그리고 나면 무조건 카이스트를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턴을 꼭 해보시고 카이스트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대생이라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본인이 본인 학교에서 열심히 했으면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과 여러 입학 관계자 여러분들도 다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경험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찾아서 좋은 연구실에 컨택을 해서 좋은 연구하실 수 있을 길을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워. 내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떻게 할까? 알림 설정 같이.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멋있지. 그래? 한다.